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제가 어느 칼럼에 지금 언론을 통틀어서 보면 90%가 친윤 언론이다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럼 실제로 이상하잖아. 진보가 보기에는 언론이 다 기울어져 있어. 다 친윤이야. 근데 그러면 보수는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수가 보기에도 언론이 뭐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좌파에 장악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실은 뭘까요? 반갑습니다. 하원기입니다. 오늘 언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뉴스 믿습니까? 사람들은 언론이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진보적인 사람도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고, 보수적인 사람도 언론이 좌파에 장악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몇몇 매체들은 좀 편향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좀 더 공정하게 표현하자면 논조와 관점이 뭐 진보적인 매체도 있고 보수적인 매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조중동을 보고 언론이 편향돼 있다라고 할까요?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너무 편향적이다, 그러므로 언론이 좌파한테 장악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전체적인 언론 시장이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돼 있느냐, 누구한테 더 편향돼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따지는 거겠죠. 자, 우선 진보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언론 지형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어느 칼럼에 지금 언론을 통틀어서 보면 90%가 친윤 언론이다 이렇게 썼는데 항의하는 기자는 없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그러니까 언론은 우선 소유주가 보수적이고요, 친윤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주들이 대기업이에요. 여기도 친정부예요. 그 다음에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다 또 거기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뉴스 가치가 없는 것으로 깎이고, 야당이나 혹은 반정부 세력에게 불리한 것은 뉴스 가치가 엄청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12구 참사에 대한 보도 태도도 그 맥락에서 보면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저는 밖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작가님이 조중동만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언론의 90%가 친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보수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뭐 좌파에 장악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방송과 언론 전반이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상하잖아. 진보가 보기에는 언론이 다 기울어져 있어. 다 친윤이야. 근데 그러면 보수는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수가 보기에도 언론이 뭐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좌파에 장악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 무슨 방송 패널 하나하나에도 되게 예민하게 굴어서 뭐 표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뭐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막 난리들을 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진보가 말하기에도 언론은 다 90%가 친윤인 거고, 반면에 뭐 보수가 보기에도 뭐 방송국들이 다 좌파 패널들만 나온다, 이거 불공정하다,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럼 진실은 뭘까요? 언론은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걸까? 이게 말이죠, 보수와 진보가 서로 보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노년층이 많죠. 이분들이 주로 뭘 봅니까? 텔레비전 봅니다. 텔레비전. 왜 가끔씩 식당 같은 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조선 같은 이런 종편 채널들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 많이 좀 흔하게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텔레비전 방송국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이 어딥니까? 특히 뭐 노년층들에게 제일 상징적인 채널이 어딥니까? 공중파 3사잖아. 공중파 3사. KBS, MBC, SBS. 거기에 더해서 종편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방송국 채널들도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90%의 그 친윤 언론에 속할까요? 자, 먼저 MBC. 이 보도를 MBC가 먼저 했다고 윤석열 정권이 막 탄압하고 비행기에도 안 태우고 뭐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친윤일 리가 없겠죠. 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이죠. KBS. 이거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권은 KBS 못 잡아먹어서 한달입니다. 출연자들이 뭐 좌파가 많니 우파가 많니 이거 분류해서 난리를 치는 그 채널이 바로 KBS입니다. 심지어 KBS는 제가 매주 출연하는 방송국이도 친윤 택도 없습니다. 뭐 이런 방송국들을 장악하고 싶어 하죠, 권력은 보통. 자, 그럼 이제 SBS는 어떨까요? 자, 아까 보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면 이 12구 참사의 경우에도 이것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좋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SBS가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적어도 이 건에 한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말씀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단독들을 한번 보세요. 언론이 이태원 참사를 그냥 무시하거나 윤석열 정권에 더 유리한 쪽으로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방송 3사들은요. 그럼 뭡니까? 결국 가장 막강한 공중파 3사는 보수 언론, 친윤 언론이나 하기 어렵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을 한번 볼까요? 종편. 여기는 사실 이제 보수 편향이 맞죠. TV조선, 채널A, MBN 뭐 이런 데들. 근데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이 종편 방송국들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에 의해 탄생한 방송국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한때는 이런 종편의 출연만 해도 이 진보 진영에서는 종편 부역자다, 이런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하긴 하죠. 가령 뭐 심지어 뭐 김연아 선수한테까지 그랬거든요. 요즘 뭐 종편 나간다고 연예인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감히 연합퀸한테. 그러니까 이 종편들이 탄생했을 때는 방송 3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종편들만큼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라고 보수 지지층은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들한테 엄청난 현대사적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이란 사건입니다. 이 탄핵의 방아쇠가 되었던 몇몇 보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 이 뉴스를 최초 보도하고 막 실제로 최순실을 추적해서 그 영상에 담았던 언론이 어딜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예나 지금이나 이 보수의 최대 스피커 TV조선이었습니다. 놀랍죠? 그 이후에 뭐 태블릿 PC, 연설문 보도로 박근혜 정권을 그로기 상태까지 몰아붙인 건 역시 또 다른 종편 JTBC였습니다. 그렇게 막 이제 박근혜 정권이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의상실 이 영상 보도로 이제 막타를 탁 친 건 역시 TV조선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말대로 소유주가 보수적이고 광고주가 대기업이고 보수 정당에 의해 탄생한 그 종편들은 2016년 겨울에 보수 정권과 대기업의 괴멸적인 보도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보수 정당은 본인들의 진영과 자본을 위해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던 그 종편이란 길로틴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 목이 잘렸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빈사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종편조차도 믿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해명을 위한 단독 인터뷰를 어디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정규제 TV, 지금은 펜앤드마이크라는 대형 보수 유튜브 채널이 되었죠. 보수 유튜버들의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강성 지지층들은 본인들이 이제 지지했던 세력을 끝장낸 그 방송국들의 높은 시청률을 보면서 언론이 좌파에 장악당했다 이렇게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도피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운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방송 뉴스를 이제 더 이상 못 믿으니까, 언론은 편향돼 있으니까, 모든 언론들이 합심해서 보수 정권을 탄핵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 안 본다, 뉴스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겠다고 이제 그리로 간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는 그렇다 치고 민주당 지지층은, 진보 진영은 왜 언론 지형이 보수로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할까요? 이것도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90%가 친윤 언론이다. MBC, KBS, SBS 빼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도 빼고, 이렇게 6개 빼고 90%가 다 친윤 언론인 거다. 그렇게 정량적으로 숫자로 보면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보수 지지층, 노년층이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했다면, 진보 지지층은 통상적으로 노년층보다는 조금 더 젊죠. 주로 40, 50대 이하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노년층보다는 인터넷에 익숙하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만지고, 이분들은 텔레비전보다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합니다. 사실 이 민주당 지지층은 보수 지지층이 유튜브로 도피하기 한참 전에 먼저 뉴미디어로 도피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씨, 이 사람이 이제 MB 정권 때 홍보수석 이런 거 하면서 언론 장악 이런 걸 엄청나게 했어요. 뭐 심지어 무슨 국정원 동원하고 막 언론 탄압 혹은 언론 장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에는 이제 지상파들도 상당히 보수화된 데다가 태생부터 보수일 수밖에 없는 이 종편 채널까지 더해지면서 강고한 언론 보수화의 성에 도저히 균열을 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게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기성 언론의 이제 카르텔 밖에 있는 팟캐스트, 트위터 이런 이제 뉴미디어에다가 피난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낙검수, EJ, 김어준 총수나 뭐 이동영 작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의 큰 스피커가 되었느냐 하면 뭐 이때부터죠. 뭐 방송국이야, 방송국에서 출연을 시켜줘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거는 누가 안 불러줘도 자기들이 그냥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서 뭐 인터넷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아도 젊었을 때부터 PC통신과 인터넷에 되게 친숙한 세대였습니다. 적어도 40대에 이르는 사람들만 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20대 때는 PC통신하고 놀았거든요. PC통신하고. 그 이후에 바로 뭐 인터넷 시대가 열리자마자 딴지일보 이런 이제 대한 매체를 만들었던 사람도 뭐 김어준 총수죠. 지금 뭐 뉴스공장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딴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 매체에도 익숙하고 인터넷에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둘이 합쳐진 낙곰수 같은 이제 팟캐스트, 뉴미디어 이런 게 나오니까 아주 손쉽게 접근해서 널리 확산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한 캠페인으로 비주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팟캐스트만 듣고 SNS만 하고 그랬겠습니까? 뭐 하나 검색이라도 하려면 뭐 다음, 네이버 이런 데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수시로 드나드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늘 기사가 떠 있었죠. 인터넷 언론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포털 메인을 장식하는 보도들을 쏟아내는 그런 매체들은 보수 편향의 매체가 엄청 많을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죠. 언론은 소유주가 주로 보수적이고 광고주가 자본이라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체라는 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 좀 있다고 KBS, MBC, SBS, 종편
이런 건 이제 못 만들거든. 하지만 돈 좀 있으면 인터넷 언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 사회에 뭐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잖아. 그렇습니다. 그 보수에서 우후죽순 만든 인터넷 매체들이 다시 우후죽순 뽑아내는 그 기사들이 바로 포털 메인에 막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노년층은 박근혜 정권을 끝장낸 텔레비전 보면서 언론이 좌파에 다 장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보가 보는 이 인터넷 세계에서는 뭐 적벌 언론뿐만 아니라 뭐 건설사 언론, 이런 이제 돈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신문에서 쏟아내는 기사들이 이제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보는 언론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기에도 언론 환경은 실제로 기울어져 있는 게 맞죠. 인터넷에는 다 민주당 불리한 기사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사실 보수가 보기에도 언론은 기울어졌고 진보가 보기에도 언론은 기울어졌다. 그래서 사실이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언론이 기울어졌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제시하는 근거와 논거와 증거들이 각각 다릅니다. 이게 재미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김어준 총수 같은 분은 얼핏하면 왜 자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포털 이거 해결해야 된다, 포털 이거 불공정하다 뭐 이러고, 민주당에서도 뭐 언론 편향 이런 거 이제 논할 때 주로 근거로 드는 게 인터넷 기사 보도량이거든요. 가령 이런 식이죠. 포털에서 검색되는 보도량만을 기준으로 야, 최순실 보도는 11만 건인데 조국 보도는 막 118만 건이다. 이게 말이 됐냐? 10배 차이 난다.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이냐? 보수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국정농단을 했는데 말이야 11만 건밖에 안 해주고 조국 보도는 118만 건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언론이 기울어졌다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포털 검색으로만 잡히는 이제 언론 보도량, 검색량 이런 것과 무관하게 실제 이제 보도의 파괴력으로 따져보면 그 11만 건밖에 안 된다는 최순실 보도는 무려 정권 하나를 무너뜨렸다는 진실이 뻔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들이 아무리 보도를 무슨 118만 건씩 쏟아내봤자 방송 3사, 종편, 주요 일간지들 몇 개에서 그냥 화력 막 때려 부으면은 그게 훨씬 더 파괴력이 더 강했는데 말이죠.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보수는 주로 방송을, 진보는 주로 인터넷, 포털 이런 데를 언론 환경의 메인 스테이지로 봅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 이런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보수와 진보 모두 이제 자기들 보기에 문제가 있는 언론을 고치는 해법도 다르게 도출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보수는 주로 방송국 지배구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가령 뭐 민주당 집권기에는 방송 노조가 판을 쳐서 언론이 비정상화되니 자기들이 집권하면 이 방송들 지배구조부터 바꾸고 방송국 사장 갈고, PD 갈고, 제작진 갈고, 진행자 갈고, 패널들 갈고, 말 안 들으면 방통위원장 내려보내가지고 막 장악하고 국정원 가동하고, 요새 윤석열 정권이 비슷한 짓을 막 하고 있죠. 이 방송국의 지배구조 혹은 운영 방식 이런 거부터 개선해야 언론 환경이 정상화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 진보는 이제 주로 언론 개혁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오보를 쏟아내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막 클릭질 유도하는 낚시성 기사 이런 거 막 쓰고 속보 경쟁 이런 거 하느라고 막 이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그런 기사를 막 쏟아내고 막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이제 소위 이 기레기들한테 정의의 철퇴를 막 내려야 언론 환경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또 막 이런 기사들 편향적으로 막 뿌리는 이 포털들 이런 거 막 제어하고 싶어 하고요. 그 외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다가 이 망했던 그 언론 개혁이란 아이디어가 근본적으로 뭐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시민 작가는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다 보수와 자본에 맞추는 사람들이고 젊은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 투쟁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회사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물론 일부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진실은 아닙니다. 그 외 다른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럴 것이듯 언론인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직업윤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소위 뭐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소명의식과 함께 본인이 몸담고 있는 이 언론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언론인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당연히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인 그냥 뭐 언론업계 종사자일 뿐인 직장인도 있겠죠. 실제로 뭐 자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막 광고 따로 다니고 광고에 의해서 기사를 조정하려 들고 이런 데스크도 물론 있을 것이고, 자본에게 맞추지 않고 이 저널리즘을 좀 추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편집국장도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모든 업계에서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시면 아니 꼭 직장인 아니더라도 뭐 군대를 갔다 왔거나 학교에 다녔거나 이러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한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삽니까?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냥 월급 받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제 크게 죄 안 짓는 범위 내에서 이 회사와 업계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것이고, 또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지만 뭐 위에서 까라니까 어쩔 수 없이 까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뭐 자기 이익만 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언론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이든 아니든 분명한 사실은, 언론도 기업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말은 사실이라는 점이죠. 작가님께서는 좀 힐난하듯이 기자를 회사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자 또한 생활인이다 라는 거거든요. 생활인이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일단 살아남고 생존해야 또 저널리즘도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본에 맞춰주기 싫고 속보 경쟁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편집국장 역시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고 운영하는 그 언론이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직원들, 기자들 월급 주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기자들 한 명 한 명의 직업 윤리에 대한 의식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구조를 좀 보자면, 옆집에서는 막 클릭을 유도하는 막 낚시성 기사를 막 쏴대고 막 속보 경쟁 이런 거 하면서 막 광고 유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저널리즘 추구하느라 이제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은 불확실한 그런 뭐 기획 기사, 특집 보도 이런 것만 이제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들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다 끌려가게 된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이 기울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속칭 기레기라고 칭하는 개별 언론인의 이제 윤리의식 문제 이전에 이 미디어 환경 전체의 구조의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구조를 이제 그냥 두고 단지 이제 규제의 관점으로만 접근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레기를 막 때려잡겠다, 오보 쏟아내면 막 철퇴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든다고 언론 개혁이 되느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언론은 기득권이고 기득권은 악이니까 고로 언론은 악이다, 따라서 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도식에 빠져 있어서는 아마 앞으로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언론인들의 입장은 제대로 이제 따져지지도 못하고 그냥 뭐 기득권들의 저항, 이런 식으로만 이제 다뤄질 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길 욕망하며 방송국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보수 정권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를 규제하고 싶은 욕망에 빠졌었던 진보 정권도 결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그저 개혁의 대상이라고만 설정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제 살아남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저널리즘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미디어 환경으로 혁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호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털 사이트는 이제 괜히 뭐 욕만 먹는 뉴스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K 콘텐츠가 대세니까 콘텐츠 비즈니스로 좀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이제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방송, 무의미한 클릭 쟁탈전을 하지 않아도 살아남아서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언론, 거기에 이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모두 다 모여서 미디어 환경 혁신을 위한 주체로서 다 둘러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거죠. 우선은 이제 저널리즘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걸 좀 고민을 하고, 그 토대에서는 오로지 사익 추구를 위해 미디어 권력을 막 전횡해가지고 언론 시장을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회사와 기자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건 이제 진영 논리로 자기한테 유리한 보도, 불리한 보도 이렇게 갈라가지고 적이 누군지 탐색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